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가 탄력을 받던 가운데 핵심 인물인 최경희가 자살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비선 정치 수사 역시 분수령을 맞은 상황인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그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모경위가 문건 유출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지금 밝혔고 본인도 자백했다 그러는데 같이 의심을 받던 최모경위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살을 했죠.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뭔가 좀 새로 뭔가 다시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대답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나라에는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문제도 또 이 복지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도대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해결해야 될 핵심 사안들인데 그렇죠. 그런 걸 모두 놔두고 허구헌날 이게 이 최경희, 정윤회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은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사건을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없는 사건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최경희가 자살한 것은요 두 가지 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자살한 시점의 문제이고요. 둘째는 그 유서 내용이 되겠죠. 이 자살 시점을 보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고 나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이 첫 번째 청구했던 그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혐의를 최경희에게 씌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한 거죠. 그때 최경희가 그러면 또 다른 혐의가 무엇이었겠는가? 그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최경희는 압박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유서의 내용에 조금 흔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16년 동안 경찰에 있었지만 우리 조직이 이렇게 허약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힘없는 조직이라 그랬죠. 힘없는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경찰이 다른 수사기관 또 이런 데 대해서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근래 그 문건이 정윤회 씨의 그 십상시 모임을 거론한 문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건도 있고 지금 뒤죽박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문건의 그 생산과 유통 과정을 보면은 국정원, 국세청, 기업체, 증권가, 경찰, 검찰, 국회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던 소문들을 총망라한 문건들인 것으로 유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은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렇죠. 또는 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돌아다녀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일부 내용 가운데에는 비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 최경희가 압박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유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경희를 용서하는 듯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원망하는 그런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그 문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경희의 자살이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벌써 최경희가 자살하고 나니까 사실 문건을 유출한 거는 한경희가 최경희가 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게 아니고 한경희가 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내려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 진술도 그렇게 번복을 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 수사 결과에서 내놓을지 또는 그게 그 재판에까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직은 좀 속단하기가 이른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문건 파문이 참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민심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40%가 약간 빠졌습니다. 이것의 정치적인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고정 지지층이 아주 튼튼하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그 분들의 경우는 그 여론조사가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한없이 추락하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그 밑바닥을 누군가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그 받쳐준 핵심 세력이 사실은 장노년층이었습니다. 지역으로 보자면 영남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기에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실은 바로 그 장노년층의 지지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당대표 시절과 후보 시절에서부터 보였던 꾸준한 그 지지를 일단 지금 약간씩 그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여론이라는 게 뭐 늘 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제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거둬들인다면 하방 경직성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추락의 강도가 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지금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가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조심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라는 게 지금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한계가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문건의 진위 여부 정도까지는 나오겠지만 그 안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이른바 뭐 권력 개입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답을 못 줄 텐데. 그렇죠. 그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죠. 권력자 수사 대상도 아니고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의 수사 대상은 문건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누가 이거를 유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유출한 문건은 국가 공공기록물이어서 유출이 된 거냐. 아니면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보고받는 이런 거라면은 그건 사실은 유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은 청와대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대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뭔가 국정을 이끌어 갈 때 서서히 이런 그 지지율이 빠진 것도 회복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선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가 문건 진위 여부에 있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있고 문건 유출과 관련된 조응천 전 비서관의 7인회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점은 이 7인회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들, 정보기관 뭐 요원들 그리고 언론사 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인 모임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 모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 친목 모임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보의 시장이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유통이 되고 수평적으로 교류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자기 영역 내부에서의 직업윤리를 어기지 않는 어떤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 어떤 개인에게 제공을 해서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보기관은 늘 민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기자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증권가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정보가 되어서 딴 사람을 음해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 권력을 빼앗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이렇게 이번의 경우처럼 그저 그냥 적어가지고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런 모임이란 언론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모임에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어야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신문도 정확하게 그 흐름을 맥을 집어넣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의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아니면 누구든 그 일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활용된 게 아니라 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지. 그런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뭐 서로 간에 수평적인 교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뭐 비판해야 돼. 언론사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앞서 수석님께서 검찰 수사의 한계 그리고 검찰의 법적 권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당신들 그 대통령 눈치 보느라 수사 제대로 못해서 결론 그렇게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조하고 특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야당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뭐 그런 일은 왕왕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할 빌미를 자꾸 제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은 그 권력기관이든 이런 데서는 그저 그냥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거기다 왈가왈부하면 사실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면은 오해를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오해를 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야당으로부터 그런 주장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자꾸만 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조용해 달라라는 것이고 지금 단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매듭을 푸는 방법으로 뭐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있고 뭐 국조도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단칼에 치는 거다. 그것은 이른바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라. 이런 주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적 쇄신의 문제는 뭐 단칼에 사실은 뭐 인사했다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나 그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겠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우리 국가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누가 얘기하듯이 지금 고령화가 초고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 일에 손을 놓고 있으면은 10년 뒤, 몇 년 뒤에 저희들은 큰 후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 아직 3년 차쯤에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온 국민이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을 국가를 생각하는 그 여론의 그 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팀이 와서 좀 새로운 각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희망인데 박 대통령이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대통령이 거의 권한이니까요. 그야말로 그건.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우리 언론이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서 감히 어떻게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